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한국 경제 전망과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영토학장 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수출 13.5% 급락, 41개월 새 최대폭, 2019년 7월 2일 중앙일보 기사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달 수출액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3년 5개월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정부가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마이너스 25.5%, 석유화학이 마이너스 24.5%,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 24.2%의 수출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관련 제품 업황이 부진한 데다 제품 단가가 급락하다 보니 이 같은 결과가 빚어졌다. 주력 제품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장기전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 분쟁 탓이다. 6월 중국으로의 수출은 24.1% 줄어 금융위기 2009년 5월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미국으로의 수출 역시 2.5% 감소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이 중국으로의 수출도 줄어들고 미국으로의 수출도 줄어들면서 수출액이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소. 7개월 연속. 굉장히 오랜 기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7개월. 자, 그래서 표를 한번 보면 자, 7개월 연속 줄어든 한국 수출. 자,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냐면 이 작년 2018년 12월부터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수출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자, 엊그제 뭐가 터졌어요? 자, 이게 터졌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출이 7개월 연속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속보 일본 반도체 관련 소재 등 새 품목 대한 수출 규제 전격 발표 2019년 7월 1일 디지털 타임스 기사요. 자, 밑줄 친 데 한번 읽어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교토통신이 전했다. 자, 그러면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재 새 품목을 한국에 수출한 것을 규제하는 게 왜 굉장히 큰 문제냐? 그거 한번 살펴보면 자,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규제 품목 일본 의존 90% 업계 조속히 갈등 봉합을 2019년 7월 1일 세계일보 기사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일부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나서면서 관련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 나옵니다. 1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이 세 개 품목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반도체 분야의 소재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자, 90%에 육박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그 독점하고 있는 당사자가 시장을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할 경우 다른 판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판로를 확보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국내 업체들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서 재고를 준비해 왔다. 자, 재고를 준비해 왔어요.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기존에도 제재 가능성이 나왔던 만큼 해당 소재들에 대해 어느 정도 재고를 확보하고 있지만 자, 그게 몇 개월 이상 못 간다? 3개월 이상 못 간다. 3개월 이상 장기 보관하기 어려운 소재도 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만약 장기화되면 3개월 이상 가게 되면 큰 문제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7개월 동안 지금 현재 수출이 자,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사람 마이너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만약에 자, 이 반도체 이 수출 규제를 장기화하게 되면 3개월 이상 장기화하게 되면 자,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자, 수출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자, 경기 침체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밑줄치인데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수출 규제 대상이 된 세계 품목은 국내 대기업이 일본에서 직수입하거나 화학회사를 통해 재가공된 형태로 납품을 받고 있는데 일부는 국내 생산이 가능하지만 일본 의존도가 어떤 상황이에요? 워낙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어서 당장 수입을 바꾸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 누가 얘기했어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관계자가. 당장 수입선을 바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자, 그런데 자, 이런 기사가 또 떴어요. 일본 보복의 역설 삼성 SK 국산화로 탈일본 가속화 2019년 7월 1일 머니투데이 기사예요. 일본 보복의 역설 삼성 SK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탄력. 자, 밑줄 시대만 한번 읽어보면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지난해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비해 2, 3개월의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게 3개월 이상 되면 이 재고 물량은 다 소진이 되고 더 이상 물량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세계 1, 2위의 압도적인 위상을 내세워 국내의 수입선을 다변한 동시에 국산화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등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자,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어떤 행동이다? 자, 중장기적인 행동이다. 중장기적인.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 등은 중장기적으로 거래처 확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국내 생산이 가능하지만 일본 의존도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당장 수입선을 바꾸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일본의 그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단독 일본 보복카드만 100개 수차례 경고 문 정부 무반응 2019년 7월 2일 중앙일보 기사예요. 자, 기사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다 읽어볼게요. 지난해 11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두 부처를 두루 거친 전직 고위 관료였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미리 해줬어요. 그리고 두 부처에서는 자, 이 경고를 듣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답을 했어요. 이 전직 고위 관료는 2일 중앙일보와 통화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보복 징후를 포착했고 이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정부 부문에 지한파 인사가 기뜸해줬고 이를 전달했다며 정부가 컨티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까지 했어요. 그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준비한 여러 보복카드 중에 이제 겨우 한 개 나온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또 계속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온 반도체 수출 규제 보복카드가 만약에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보복카드가 계속 나오겠죠. 이게 지금 100개가 있답니다. 100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단계적 보호카드가 계속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통상 전문가는 예상 가능 카드로 농수산물 수입 제한, 전략물자 수출 제한, 단기 취업 비자 제한, 송금 제한 등을 지목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더 강력한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지한파 경제학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은 복수의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전략을 짜왔다며
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친 효과가 큰 카드를 장기간 검토했다고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런 카드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여기 보면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더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럼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냐? 그게 중요하겠죠. 한번 보면 다음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성윤모 일본 수출 규제 WTO 제소할 것 2019년 7월 1일 조선비즈 기사예요. 자, 밑줄 친 데 한번 읽어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이를 말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제품 수출을 규제를 할 건데 만약에 이 규제를 했을 때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다음 보복 카드를 쓸지 말지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100개 이상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니네 정부 수출 규제하는 게 말이 되냐? 니네 그냥 세계무역기구 WTO에 니네 고소할 거야. 그 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고소할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럼 상대방이 고소할 거라고 했으면 자, 그 고소를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자, 좋지 않겠죠. 자, 그럼 일본 정부는 다음 보복 카드를 쓴다 안 쓴다? 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일본과 한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무역 분쟁이.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는 어디로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돼서. 자,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자,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왜 미국의 승리로 끝날까요? 바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중국의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예요. 그래서 중국은 제품을 만들어서 자,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서 뭘 벌어들여야 돼요? 기축통화인 달러를 벌어들여야 돼요. 결국 여기서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이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일본과 한국의 각각의 나라의 화폐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엔화라는 화폐가 있고요. 한국에는 원화라는 화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요. 그 안전자산 돈이 몰릴 때 제일 먼저 몰리는 그런 안전자산이 어디예요? 바로 일본의 엔화예요, 엔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엔화를 안전자산을 여기고 그로 인해서 엔화는 자, 어떤 통화가 된다? 자, 준기축통화라고 불리고 있어요. 준기축통화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나라들이 외환 보유액이라는 걸 쌓는데 중국의 위안화나 한국의 원화를 많이 쌓아요. 미국의 달러나 아니면 일본의 엔화를 많이 쌓아요. 미국의 달러나 일본의 엔화를 많이 쌓아놔요. 결국 일본과 한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이고 일본이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싸우게 되면. 아시겠죠?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등을 통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자, 지금 국산화 등을 통해 맞대응하려면 미리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야죠. 근데 이제 와서 자, 국산화 등을 통해 맞대응한다 그러면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다 준비해서 독점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와서 국산화 등을 통해서 맞대응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일본과 자, 무역 분쟁을 일으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원화와 엔화의 그 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통화가 훨씬 더 힘이 센지 한번 읽어보면 원달러 환율 다시 1150원대 후반으로 올라. 일본 수출 규제 영향. 2019년 7월 1일 연합뉴스 기사예요. 1일 원달러 환율이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1원 오른 달러당 1158.8원의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2원 내린 1150.5원의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 1148.9원까지 저점을 낮춘 후 상승 전환했다. 미중 무역 분쟁 휴전, 남북미 판문점 회동 소식이 장 초반 원달러 환율 하락 재료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하면서 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50원대 후반으로 수직으로 치솟았어요. 자, 그만큼 한국의 원화는 일본의 엔화의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화 가치는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살펴본 기사들을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장기전으로 한국의 수출이 7개월 이상 장기간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너스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의 지금 경제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재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사에도 봤지만 자,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는 전 세계가 일본에 의존하는 그 의존율이 90% 이상이에요. 한국도 그러면 의존율이 그 이상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자,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재고량은 최대 3개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3개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일본이 수출을 안 해주면 지금 한국은 자, 물량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고소하겠다라고 강경 대응해요. 일본은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고소를 해? 니네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추가 보복 조치가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휴전 상황인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계속 이어지고 일본의 추가 보복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줄어들다면 한국은 수출을 먹고 산 나라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된다? 한국 경기 침체는 더 빨라지고 장기화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는 여기서 한국이고 B는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는 붕어빵 장사를 해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A는 네 식구의 가장이에요. 그래서 A가 네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그래도 붕어빵 장사 잘 돼가지고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식구를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그 붕어빵에 들어가는 팥의 90%를 누가 대고 있냐? A보다 훨씬 부자인 B가 공급을 해왔어요. 그런데 자, 경기가 나빠지면서 붕어빵을 사 먹는 수요가 줄어들어서 A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A는 자, 경기가 다시 좋아질 거 아니야. 경기는 안 좋다가 다시 좋아지고 좋다가 또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A는 자, 경기가 다시 좋아질 때까지 가족들과 허리띠를 조이며 적게 벌더라도 적게 쓰면서 버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B가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갑자기 팥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해요. 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라고 한다? 자, 이전에 A가 심한 말로 B의 감정을 건드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경기가 나빠서 붕어빵 먹는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경기가 나빠 붕어빵 먹는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네 식구의 가장인 A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올바른 걸까요? 첫 번째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니 B에게 미안하다며 화해한다. 두 번째는 가족이
굶든 말든 더럽고 치사한 놈이라며 비와 더 싸움을 한다. 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싸움은 내가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졌을 때 싸움을 하는 거지, 체력이 안 됐을 때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좋게 좋게 가는 게 좋은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정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니까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